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모바일 개발팀 이동혁 책임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3D 모델링을 통해 차량 제어에 따른 애니메이션 선행 개발 경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목표와 요구사항 분석,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모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연, 그리고 회고입니다. 먼저 개발 목표와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저희 팀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블루링크, 기아 커넥트,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마이 제네시스 앱을 개발,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연구소 소속으로 차량과 앱을 연결하여 고객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기술을 연구, 선행 개발, 기획, 디자인, QA를 하여 배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업무를 진행하며 차량을 보여주는 화면에서 고객의 차량과는 다른 이질감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3D 차량 UX 선행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팀이 개발한 마이 제네시스 앱에는 2D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차량 제어 화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객의 차량과 비슷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기존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은 자신의 차량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는 점이 있었으며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회전 적용과 색상 변경에 대한 처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잡았습니다. 실제 차량과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모양이 같고 색상도 같게 만들어야 하며 카메라 회전과 애니메이션 처리가 가능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부분이 3D 차량 UX 선행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3D 차량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에 사용된 기술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 3D 렌더링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검토해 본 기술들은 언리얼과 유니티입니다.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의 장점은 대부분의 기능이 라이브러리에 내장되어 있어서 개발하기 쉽고 높은 그래픽 품질과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라이브러리 포함으로 인한 바이너리 크기가 증가하는 부분과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엔진들은 워낙 유명한 라이브러리이고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와 고성능을 보여주는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가 포함되면서 증가하는 바이너리 용량과 라이선스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고민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여 보았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향을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라이선스 비용과 빌드 바이너리의 크기 최적화였습니다. 고사양의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고퀄리티의 성능보다는 최적화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싱킷과 블렌더의 조합이었습니다. 3D 포맷을 특정 엔진에 종속시키는 것보다 표준 포맷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킷은
코어 애니메이션 프레임워크 기반이라 익숙하고 3D 렌더링을 쉽게 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iOS 퍼스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므로 빌드된 바이너리 크기도 최적화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OS에서 3D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블렌더를 선택한 이유는 선행 프로젝트 진행이기에 블렌더는 라이선스 비용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애니메이션과 카메라 동작의 편집이 가능한 툴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렌더를 이용하여 GLTF로 생성한 후 SCN 씬으로 변환하여 신킷에서 사용 가능하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블렌더를 이용한 편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렌더는 다양한 3D 파일을 임포트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주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기능, 카메라를 추가하는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표현하여 주기 위한 기능들은 애니메이션과 카메라 이동에 대한 동작이므로 블렌더를 이용하는 방식이 다소 접근이 용이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순서는 블렌더의 임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원천 파일을 열어줍니다. 노드에 애니메이션 트랜스폼을 적용하여 줍니다. 여기서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의 값을 조정이 가능하며 일반 노드의 애니메이션 적용 방식과 동일하게 카메라의 애니메이션 동작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된 내용을 익스포트 기능을 이용하여 GLTF 파일로 저장하여 주면 사용할 렌더링 파일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GLTF 파일을 불러와서 생성된 SCN 뷰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노드들은 루트와 차일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각 노드들은 별도의 동작 또는 그룹의 동작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동작은 프로그램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의 노드 관계로 상위의 노드의 자식들의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노드에 한 번에 동일한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특정 자식 노드에서 부모의 동작을 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로의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룹핑하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노드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킷의 구조에서는 노드에는 애니메이션 키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키들을 통해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의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D 렌더링 파일에는 이미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에 대한 배속, 리버스 동작들도 가능합니다. 물론 블렌더에서 적용하여 두지 않은 애니메이션 부분들도 각 노드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동작도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 동작은 흡사, 코어 애니메이션을 동작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가능합니다. 쉬운 예로 키만 알고 있다면 노드의 애니메이션 플레이어를 가져오는 함수를 이용하여 플레이어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플레이하는 함수를 호출하여 주어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애니메이션 키는 로케이션, 로테이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를 위해 모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관련입니다. 김민구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모바일 개발팀 김민구 책임연구원입니다. 가상으로 차량 상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카 앱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카 프로젝트의 시작은 커넥티드 카 서비스 모바일 앱 개발 시 실차량이 아닌 가상의 목업 데이터로 구성하여 차량 상태를 조작해 테스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모카라는 이름은 목 플러스 카의 약자로 목업 테스트 차량이라는 뜻에서 저희 팀 다른 책임 연구원님이 지어준 프로젝트 명입니다. 기존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 모바일 앱에서 개발 검증 시 문제점은 실제 차량이 있어야 테스트가 가능하며 테스트용 차량 확보가 어려우면 테스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경고등이나 특정 상태를 재현하기 어려워 모바일 앱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모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필요사항은 동시에 다수 차량을 상태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필요했고 차량이 없더라도 계정에 연결된 차량에 맞는 제어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럼 모카 개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앱에서는 차량 상태를 MQTT 프로토콜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토콜은 커넥티드 카 서버에서 구성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업 데이터로 테스트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 서버에서 구성된 MQTT를 모카용 MQTT 환경으로 변경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커넥티드 카 MQTT는 모카 MQTT로 변경을 하고 차량에서 받아오던 실제 차량 상태는 모카 어플리케이션에서 상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차량의 역할을 모카 어플리케이션이 대신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모카 MQTT는 오픈소스인 모스키토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모카 MQTT 환경을 구성한 후 앱에서 모카 테스트 환경과 실제 차량 테스트 환경을 스위치 하나로 켜고 끌 수 있도록 모카 모드 활성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모카 모드를 켜면 기존의 커넥티드 카 MQTT와 연결을 끊고 모카 MQTT와 연결을 하도록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앱이 모카 MQTT와 연결되면 모카 어플리케이션과 모카 MQTT가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카 테스트를 완료 후 스위치를 끄면 자동으로 다시 실제 차량 커넥티드 카 MQTT와 연결되도록 앱에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카 상태 구독에 관련한 설명입니다. MQTT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데이터에 맞는 토픽을 구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의 설명과 같이 연결이 완료되면 앱에서 차량 상태 토픽을 모카 MQTT로 구독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모카 어플리케이션에서 차량 상태가 변경되면 해당 토픽으로 상태 데이터가 발행되고 앱은 그 토픽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모카 어플리케이션에서 변경되는 차량 상태가 화면으로 보이게 됩니다. 모카는 저희 개발팀이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 OS용으로 개발하였고 또한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런칭된 마이 제네시스 iOS 앱과 동일한 아키텍처인 TCA 기반으로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가 모두 지원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차량 상태 제어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추후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든 데모를 시연해 보겠습니다. MVP 기능을 뷰로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쉽도록 한 예제입니다. 슬라이더로 휠 스피드를 조정하고 트렁크 및 문 여는 애니메이션을 버튼 액션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조작 시 카메라가 전환되는 애니메이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선 기능의 추가로 차량의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색상 팔레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카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제어 화면을 3D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실제 개발 중인 마이 제네시스 iOS 앱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동일한 제어 화면에 구성하였습니다. 모카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어하면 트렁크, 도어 등이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고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선행 연구를 진행하며 목표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학습을 통한 선행 프로젝트 진행은 성공적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숙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배포 시 다양한 차량에 대한 3D 모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 3D 노드 구조 및 애니메이션 적용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3D UX 추가 요소 발굴의 문제입니다. 선행 연구로 적용하여 본 애니메이션 외에도 무궁무진한 부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 상태 변경,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차량 옵션에 대한 부분이 예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LTF 파일의 용량 최적화 작업이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폴리곤 모델 구성이 필요하며 최적화를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차량의 범퍼나 외관에 대한 변경 부분도 적용을 하려 하기에 모델 사이즈나 비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 중입니다.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저희 팀은 더 나은 고객 만족을 위한 UX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